맨하탄 어퍼웨스트사이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127년 된 수도관이 파열돼 물난리로 전철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에 사용되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에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명을 사용, 차남 헌터에게 보낸 수천 통의 이메일이 국립문서 보관소에 보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맨하탄 어퍼웨스트사이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3시쯤 911 신고를 받고 맨하탄 웨스트엔 애비뉴와 86가 아파트에 출동한 결과 41세 남성과 40세 여성 그리고 1살과 3살 난 남자 어린이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성인 남성과 여성은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난자당한 상태였으며 어린아이들도 비슷한 상처를 입었으며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웃에 사는 장인과 친척이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 묻은 흉기 3점 이상을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127년 된 수도관이 파열돼 물난리로 전철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 로이트 아가왈라 국장은 오늘 오전 3시 7에비뉴와 40가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 본관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환경보호국이 수돗물 누출 원인을 찾고 물을 차단하기까지 약 1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발굴 작업으로 40번가와 7번가 교차로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열된 직경 20인치 수도관은 지난 1896년 설치돼 무려 127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1, 2, 3번 전철 운행이 중단돼 아침 출근길이 심각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MTA는 14가에서부터 96가까지 운행이 되는 1, 2, 3번 전철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갑자기 천장에서 잔해들이 떨어지고 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폭발이 발생한 줄 착각하고 목숨 걸고 뛰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에 사용이 되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에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 10종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을 직접 나설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혈전 용해제 엘리퀴스, 혈액암 치료제 인브루니카, 신부전 치료제 자디앙, 유방암 치료제 임렌스 등입니다. 수년간 시장에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이 의약품 처방에는 2022년 6월 1일부터 1년간 $505억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메디케어 파트 D의 20% 수준이라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밝혔습니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협상은 제조사의 동의를 얻어 2023-24년 진행이 되며 CMS는 2024년 9월에 최대 공정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상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명을 사용해 차남 헌터에게 보낸 수천 통의 이메일이 국립문서보관소에 보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는 지난해 6월 사우스웨스턴 법률재단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의 가명 이메일과 문서, 디지털 기록 등 5,400여 점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재임 시절 로빈 웨어, 로버트 피터스, JRB 웨어 등의 가명으로 자신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게 각종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헌터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지원 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스웨스턴 법률재단은 어제 국립문서보관소를 대상으로 이들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재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메일 5,138통, 문서 200여 페이지, 디지털 기록 25건 등 모든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률재단은 헌터 바이든의 버려진 랩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명을 사용한 이메일을 발견한 뒤 이 이메일 작성자를 추적해왔으며 국립문서보관소의 답변으로 바이든 부통령이 작성자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난민 신청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 정부가 연방정부의 도움을 호소해봤지만 연방정부는 뉴욕시의 난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27일 연방정부는 난민 신청 이민자 유입 문제에 대한 뉴욕시 정부의 대응 방법에 다수의 구조적, 운영상의 문제들을 발견했다며 뉴욕시장과 뉴욕주지사에게 각각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보다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여 개의 권고사항을 추천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로 관리와 조직력을 지적했고 운영상의 문제로는 자료 수집, 계획력, 케이스 매니지먼트, 소통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파견된 국토안보부팀이 쉘터 현안과 전체적인 운영 방식을 연방정부에 보고한 후에 제기된 것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의 서한은 지난 24일 캐시오컬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신청 이민자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직후에 보낸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연방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뉴욕시장과 주지사는 마요르카스 장관의 서한에는 가장 중요한 요청이었던 난민 신청자들의 신속한 노동 허가 승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난민 신청자 자녀의 입학 등을 방해하는 학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일부 학군에서 난민 신청자 자녀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위반한 차별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영구적인 거주지나 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더라도 취약 연령대의 모든 뉴욕주 주민은 무조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난민 대부분을 수용한 뉴욕시는 지난해 말까지 난민 자녀 18,000명이 공립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가을 학기에는 이보다 많은 난민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뉴욕시 수용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많은 난민이 몰려들고 곳곳에 난민 임시 수용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뉴요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의 학교 입학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군은 정기적으로 거주지 증명을 요구하거나 서류 미비 학생 등록을 막고 있으며 일부는 유권자 등록 증명서까지 요구, 사실상 난민 학생들의 입학을 막고 있습니다. 연방 특검으로부터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공화당의 슈퍼 화요일 하루 전날인 내년 3월 4일 시작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어제 대중이 이 사안의 신속하고 효율적 종결을 원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내년 3월 4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3월 4일은 공화당 경선 판세가 결정이 되는 10여 개 주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 바로 전날이어서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과 재판을 동시에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판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반면 트럼프 측은 검찰 증거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026년 4월을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어제 법정에서도 트럼프 측은 정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증거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대부분 증거가 트럼프의 발언과 의회 기록이라며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일자가 결정된 만큼 트럼프는 개인 일정에 상관없이 재판 일정에 맞춰야 한다며 재판은 오래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외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금리 동결은커녕 되레 연내에 금리가 더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연준이 올해 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 그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지난 27일 캔사스시티 연은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말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존 견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내년 말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스터 총재는 경제가 붕괴될 정도의 긴축을 원하지 않지만 2025년 말까지 연준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스터 총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연준은 9월과 10월, 12월 올해 내 남은 3차례 금리 결정 회의 때 한 번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미국인들의 부담이 연간 3천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도 0.7%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조세재단은 수입품 10%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되면 다른 국가들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이 발생,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 관세가 부과되면 무역 전쟁으로 일자리 32만 2천 개, 경제 성장률 0.4% 각각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55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성장률은 0.7% 하락할 것이라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수입자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최소 연간 3천억 달러 추가 지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분석을 반박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고용주들의 향후 단기 사업 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 임금, 회사 평판 등을 조사하는 글래스도어는 올해 초 경기 부진과 해고가 겹치면서 글래스도어 직원 신뢰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7월 47.6%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 53.4%에서 5.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급별로는 중간 간부직 사원의 정서가 가장 악화돼 올해 7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포인트 하락한 반면 고위직과 신입사원의 인식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1년 전 정보기술 분야 직원의 60.6%가 긍정적이었지만 지난달에는 48.6%로 12%포인트나 급락했으며 제조업은 1년 전보다 8%포인트 하락했고 전문 서비스와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분야의 신뢰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수는 향후 6개월간 고용주의 사업 수행에 긍정적 견해를 가진 직원 비율을 집계한 것으로 2016년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내온 매물이 적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진로닷컴은 미국 주택 가격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 동안 6.5%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이는 S&P 주택 가격 지수가 집계한 연간 집값 상승률 5.2%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미국 기존 주택 중간 매매가는 40만 6,700달러로 1년 전보다 1.9%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년간 주택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진로닷컴은 모기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제한적인 반면 수요는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팍스 비즈니스는 모기지 금리 폭등 등으로 소비자의 주택 구입 능력은 수십 년 사이 최저 수준이지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새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줄면서 주택 매매 시장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가 전월보다 2.2% 감소한 407만 건이며 역대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열대성 폭풍 이달리아가 걸프만으로 북상함에 따라서 플로리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25일 플러싱거주 41세 한인 여성 허모 씨가 뉴저지주 블룸필드에서 불법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4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임신한 21세 흑인 여성이 검찰의 불신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 소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교직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의 한 주택에서 20세 대학생이 집을 잘못 찾았다가 강도로 오인한 집주인의 충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지난 2016년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이전한 포스코 아메리카를 워싱턴 DC로 다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과 인도 총영사관이 27일 인도 총영사관 건물에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과 1947년 8월 15일 인도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 최초로 양국 간의 공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의 전기차 업체 빈테스트의 주가가 지난 15일 나스닥에 상장된 뒤 8배나 치솟으면서 시가총액이 1,900억 달러로 테슬라, 토요타에 이어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 3위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1분입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
이상으로 8월 2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